예, 안녕하세요. 리오입니다. 예, 오늘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책 컬렉터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장자크 샹페책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,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산 책만, 예, 제가 수입책도 삽니다. 예, 우리나라에서 산 책만 그냥 한 3권 정도 뽑아왔는데, 그게 아쉽게도 그 속 내용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서 제가 표지만 보여드리고, 그리고 또 웹사이트에 올라온 거 한두 가지 보여드리는 걸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우리 아빠는 엉뚱해란 책이랑 샹빼이 어린 시절, 그리고 뉴욕의 샹빼이입니다. 그래서 요런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장자크 샹빼 그림 모음집 같은 거고요. 요거는 소설책 같은 거죠.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검색하시면 다 나오겠지만 뭐 1932년생이고 그리고 한 20대 후반 한 60년대쯤에 르네 고시니란 작가를 만나요. 사실 그 르네 고시니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동화책 글작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장자크 샹페보다 르네 고시니가 사실 더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. 아무튼 만나서 둘이 중마고처럼 돼가지고 꼬마 니꼴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. 뿌띠트 니꼴라. 꼬마 니꼴라를 이제 시리즈로 지으면서 그 책으로 엄청 유명해지시게 돼요. 그러다가 이제 뉴요커지 표지를 그리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뉴요커지 표지를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은 그 뉴요커지에 있는 이제 편집자 중에 한 명이 프랑스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장자크 샹페 그림을 보게 되고 서로 소개를 받아서 아는 사이가 돼요. 근데 이제 뉴요커지에서도 그때 새로운 그림을 찾고 있었고 그 편집자가 장자크 샹페 그림을 보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가서 사장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뉴요커지에서 장자크 샹페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뉴욕으로 건너가요. 그래서 그 뉴요커 그 건물 안에 장자크 샹페한테 그 방을 하나 내주고 작업실로 그 다음부터 거의 30여 년간 장자크 샹페가 뉴욕으로 건너가서 뉴요커지 표지를 쭉 그리면서 그것 때문에 확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시회를 한 몇 번 해갖고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뭐 그걸로 유명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림 자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굉장히 장자크 샹페 그림이 디자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딱 보면 선들이 굉장히 깔끔하죠. 그리고 딱 그려야 될 부분만 그리고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재료 같은 면에서도 이제 채색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예, 주로 수채화나 이제 좀 더 덧붙이면 아크릴 정도 그림을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장자크 샹페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내지 카툰니스트 카툰 쪽으로 불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림 속에 이렇게 위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많은 새떼 쪽에서 요 꼬마 니꼴라 같은 꼬맹이가 이렇게 뛰어가고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주는 웃음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인 특유의 여유나 해악 같은 게 있고 그림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은 블랙 코미디 같은 기운도 있고 멜랑콜리한 기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뉴욕의 샹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쌍페 그림 모음집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샹페의 어린 시절, 샹페 뭐 프랑스 스케치, 사치와 평원과 쾌락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책이 가장 알짜배기 그림이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임팩트 있는 그림. 그래서 사보시려면 저는 이 두 권을 사실 추천해드리고 뉴욕의 샹페에서는 이제 뉴욕에 건너간 다음에 샹페가 그 뉴욕 생활에서 받은 인상을 그리고 그 위트를 그리고 그 뉴요커지 그림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은 책이라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요. 샹페의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엔 책이 다 그렇긴 한데 쌍페의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렸던 흑백 그림이나 그 나중에 그림 모음집이 한 이 정도는 그림 모음집인데 그 수채화 촉이나 뭐 요런 작업들을 볼 수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정말 웃음이 나요. 그러니까 풍자적
이기보다 되게 따뜻하고 재밌고 그냥 스토리에 어울려서 웃음이 나는데 요건 소설책이잖아요. 근데 장작가 샹빼가 글그림을 다 쓴 책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자전거를 못타는 아이, 얼굴 빨개지는 아이, 랑베르시 이렇게 세 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장자크 샹페가 글 그림을 다 써서 그런지 글하고 그림하고 정말 맞고 글도 재밌고 위트가 있고 뭐 랑베르시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 랑베르시의 삶을 그린 거여가지고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너무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려고 자, 어떤 거를 보여드릴 수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뉴요커지 홈페이지에 나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.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한 건데 이렇게 뉴요커지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요거 다 보여드리는 거는 좀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뉴요커지 홈페이지에 장자크 샹빼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인상적인 게 자, 그림 중에서도 이 수 많고 화려한 것 중에서 여기 주인공한테 시선이 가잖아요. 이 바쁜 이 뉴욕 생활 중에서 이렇게 유유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모습.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죠. 자, 그리고 요것도 뉴요커즈 표지 중에 하나인데, 자,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에 아크릴까지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제가 장자크 샹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복잡한 걸 다 그리면서도 아이고 시점이 안 맞네. 됐다. 예, 요 주인공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떼거지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이 모습에 딱 눈길이 끌리게 작업을 한다는 거. 그게 타고난 능력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꼬마 니콜라에서 흑백 그림만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채색도 많이 한 편인데 그렇게 채색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흑백 쪽이 맞으시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뉴요커지 뭐 이런 표지 그림 같은 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장자크 샹페는 검은색만 사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잉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이 잉크 말고 이만큼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장자크 샹페 그림은 굉장히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뭐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현실 세계를 꼬집는 해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 장자크 샹페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뭐 작가의 그림들은 사실 다 그 사람 생활 환경 거기서 느낀 것들이 생각이 다 배어 나오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그 장자크 샹페 인터뷰를 솔직하게 읽고 싶으시면 요 두 권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. 추천. 예, 그리고 얼굴 빨개지는 아이,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, 랑베르시 전부 다 너무 재밌어서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짧게 리뷰를 마쳤고요. 그 다음번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리오였습니다. 리오 작업실의 리오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